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암호화폐가 그래도 반동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서요. 84,500까지 회복이 됐고요. 근데 뭐 사실 비트코인만 조금 회복의 느낌이 많았었고 이더리움은 1,600이라서 회복은 됐는데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가격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또 15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알트코인 약세는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횡보하는 약세장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크립토 공포담 지수는 29 정도 나타냈고 최근에는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아직까지 그 처음의 충격만큼 크게 받아가진 않는 게 연출이 되면서 시장에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많은 호재들을 이제 올 상반기 그리고 작년 말에 소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와도 그게 투자자분들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뭐 새롭거나 엄청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호재 뉴스가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장을 겪어가면서 최근에 주목받는 분석들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차트 분석들, 기술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자산 대비해서 뭐 암호화폐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유명 인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이더리움을 트럼프 재단이 판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 하나를 올려드렸었고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그때 가격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1,500달러 아래였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팔아서 이제 손실을 겪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5천억 원 투자한 트런트 가문이 이더리움 폭락에 대규모 손실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또 나왔어요. 아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안 남겨주셔서 주소를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주소를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캄에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정부 보유랑 중국 정부 보유랑 어떤 코인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WLFI 현재 총 자산 평가는 1억 217만 달러로 하루 기준으로 약 58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자면 8억 2,800만 원이죠. 이더리움 관련 투자에만 누적 손실이 1,627억 1,200만 원을 넘겼고요. 전체 자산 운용 기준의 손실 규모는 약 2,0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트럼프 가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로 환산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그런 손실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에릭 트럼프가 2달 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이 이더리움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매수를 권장한 바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이 2,879달러였습니다. 저도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현재는 55%가량 가까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의 선택 자체도 틀렸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꼭 그렇게까지 틀린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출시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한 민주당 의원이 요런 부분을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USD1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모든 지불 수단을 바꾸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USD1 로고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코인마켓캡 이런 플랫폼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이제 WLFI가 로고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해당되지만 이 프로젝트 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본인이 재단에서 발행한 거를 육성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 트럼프 재단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손실률이에요. 보시면은 이더리움 정말 많죠. 지금 마잉 프라이스 보시면은 3,259달러에서 이제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이 1,600달러 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큼의 손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링크 코인도 지금 현재 26달러에 샀고 뭐 되게 다들 아시는 아발란체도 있고 세이코인도 있고 많이들 아시는 온도 파이낸서도 있고 많이들 아시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액이 여기 아캄 인텔리전스가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그래서 이런 지갑을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트럼프 재단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트럼프 재단이 아직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나도 홀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에게는 최악의 한 해를 지나가고 있다. 최악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도 같이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이런 와중에서도 트럼프 일가는요. 세이코인을 489만 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은 약 77만 5천 달러 한화로 11억 622만 원 투자를 해서 세이코인을 489만 개를 매집을 했고요. 요건 이제 루곤체인이 이제 펴낸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던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재단 월렛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USDC를 세일을 매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471개의 이더리움을 매각을 했다. 근데 이제 그걸 매각을 해도 이더리움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요 지갑 주소 보시면은.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뭘 샀느냐. 그럼 세이코인을 좀 매집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미리 봤잖아요.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집한 코인들을 보면은 뭐 에이브, 체인링크 뭐 등등등 있다. 그건 이제 방금 전에 목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총 11개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왜 세이코인을 샀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은 궁금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14일 기준으로 2천억 원 넘게 손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요런 포지션이 또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 중인데도 세이코인을 샀구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또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런 게 또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매집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앞서서 제가 알트코인 시즌 지수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알트코인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한 이후에 코인을 매집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크립토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창시자죠. 이더리움이 기술보다 사회적인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비탈릭 부테린이 한 컨퍼런스에 가서 그 로봇 강아지 있잖아요. 로봇 강아지였나? 어떤 이렇게 로봇으로 만든 어떤 뭐 움직이는 그런 물체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만지면서 뭐 재밌게 약간 천진난만하게 아직 젊으시잖아요. 천진난만하게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사진을 누가
이제 몰카 같은 식으로 찍으셔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 역시도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비판은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인프라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회적인 철학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개발자가 이더리움의 기본 인프라 위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가치에 뿌리를 둔 세대의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한 사용자의 주장에 앱 레이어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목적을 지니고 어떤 앱을 구축할지는 이더리움과 그 앱이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올바른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철학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범용 도구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렵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말 자체가 직역을 하거나 뭐 다시 의역을 해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은 그는 이제 어쨌든 기술력에 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유저에게 기술보다는 사회적인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성공하는 게 이더리움 가격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실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던 거는 초기에 이제 암호화폐 시대 초창기 때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들,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수수료비가 비싸거나 그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 게임을 돌리기에는 너무 이제 렉이 걸리고 서버가 느리거나 요런 단점들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훌륭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제 가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를 잘 맞추는 것이 이더리움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트럼프 일가가 요거를 사건 뭐 어쨌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비탈릭 부테린이 어느 정도 반박을 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소한 그런 뉴스들입니다. 메타플래닛이 319의 비트코인을 추매했고요. 총 4,52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습니다. 여기다 공시했죠. 메타플래닛 계속 사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스트리트에서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 개장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팀 스콧 미국 상원의원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의회 내 암호화폐 규제안에 관한 설립에 대한 의지를 지적을 하고 미국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이 올해 8월 달에 통과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통합 규제안이 8월 달에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산업 육성의 그런 스탠스일까? 아니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법안일까? 아니면 정말 반전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규제들이 있을까? 미국만을 위한 법안일까?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8월이면 아직 좀 멀긴 했지만 지켜보시면 좋겠고 바이낸스가 이제 상장 토큰 하기 위해서 그 투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표를 해서 두 번째 상장 토큰 3종을 결정을 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상장이 됐고요. 빅타임, 버추얼 프로토콜, 바이낸스에 상장됐고 현물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장 빔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힘고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시도하면서 미국발 관세에 관한 그런 충격을 상쇄하려고 해요. 이 내용은 처음 전해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국의 통화를 이제 낮춰서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좀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이런 디플레이션, 내 통화 가치 하락에 관해서
겪을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집을 함으로써 그런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터키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자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을 때 터키 국민들이 선택했던 건 비트코인이다. 요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부자들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고 여러분들 같이 해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